주말 동안 폭우와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대규모 정전 피해도 잇따르면서 복구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겨울 폭풍 영향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20대 한인 남학생이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폐륜 범죄를 저질러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차량 접촉 사고로 생긴 말다툼에서 총격 사건으로 이어져 한인 운전자를 총으로 살해한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홈디포 매장에서 $50,000를 탈취해 도주한 권총강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홈디포 직원처럼 행동하던 당시 사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초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전 세계적 안보에 대한 무시 못할 도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은 그간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을 줄이기 위해 벌여온 전 세계적 노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핵탄두와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미국과의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게 결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is once again showing the world that it is not a responsible nuclear power. We now face a dramatically unstable security environment. 그러면서 중국, 이란, 시리아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도 세계 안보에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와 전략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췄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사시 미국 핵 전략 자산의 도움을 받을 이른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핵전력 운용 연습, 이른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벌인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공약이 강력한 실체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향후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군사뿐 아니라 정보, 외교, 경제까지 포함하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와 폭설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대규모 정전은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LA 산타클라리타 지역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눈이 많이 내리면서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라케냐다 거주 제이슨 장 씨가 집에서 촬영한 제보 영상을 보면 상당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눈이 녹으면서 진흙이 흘러 적어도 한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버나디노 빅베어 지역에는 추운 날씨로 지붕에 고드름이 생겼고 계속 내린 폭설로 1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A tire went flat, and then we had to change them, but we had to leave the car elsewhere this morning. And now we're running on the spare, and we need to wait because the garage that the people that are gonna help us are not working tomorrow. 발렌시아 지역 캠핑카 공원입니다. 빗물에 제방이 약해져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주차돼 있던 캠핑카 한 대가 추락하더니 여러 대가 떠내려갔습니다.
back and forth to work for a couple of days, and also I'm just kind of afraid we're going to have to evacuate if it gets any worse. 겨울 폭풍이 몰고 온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쳐 정전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이 관할하는 150만여 가구 중 10%에 육박하는 14만 7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도 수백여 가구의 정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3월 1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겨울폭풍주의보와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를 머물고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겨울 폭풍의 피해가 커지면서 올해 세금 보고 기한이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재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자들의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겨울 폭풍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5월 15일로 연기했는데 이달에도 추가 피해가 이어지자 마감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세금 보고 연기 대상은 LA와 오렌지, 샌디에이고와 벤츄라 등 모두 41개 카운티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세무국도 또 한 차례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의 20대 한인 남성이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경 등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반데일역 인근 191스트리트 선상 주택에 거주하는 60세 한인 여성 조현숙 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슴 부위 등 신체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은 조 씨는 곧바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한인 남성 데니스 조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조 씨는 숨진 피해자의 외아들로 경찰은 침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을 증거품으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사건 당시 함께 집안에 있던 아버지 61세 조모 씨도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이는 자상과 함께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살인, 폭행, 호흡 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용의자 조 씨와 숨진 어머니 간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조 씨 부부와 아들이 사는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도 자주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용의자 조 씨가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핀셋으로 발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해 경찰이 출동해 조 씨를 체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기소됐으나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용의자 조 씨는 현재 세인트 존스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차량 접촉 사고로 빚어진 언쟁에서 비롯된 한인 총격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경찰국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한인 신진일 씨 사망 사건의 용의자 키튼 셰퍼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2명은 지난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신 씨의 차량과 여성 3명이 탄 차량이 접촉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여성들이 지인을 현장에 불렀고 도착한 3대의 차량에서 내린 8명이 신 씨를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이때 신 씨가 조수석에 있던 총기를 꺼내 땅을 향해 들자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차량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 발사하면서 신 씨가 숨졌습니다. 신 씨는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주점과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현금 가방을 털어 달아나는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LA 동부 뷰몬트에 자리한 한 식자재 도매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한인업주가 식자재를 사기 위해 마트를 둘러보던 30여 분 사이 범인이 주차된 차의 유리를 깨고 현금과 신분증이 담긴 가방을 털어 달아난 겁니다.
피해액은 15,000달러가 넘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마트 입구 근처에 주차했지만 용의자는 감시 카메라를 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자리를 비울지라도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둬서는 안 되며 차 안에 가방이나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보일 경우 용의자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홈디포 매장에서 5만 달러를 탈취해 도주한 무장강도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빨간색 후드를 입은 남성이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매니저를 따라가는 남성, 한 손에는 양동이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성이 혼자 나오는데 들고 있던 양동이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뒤쪽 창고의 비상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홈디포 직원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알고 보니 강도였습니다. 손을 넣고 있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고 매장 매니저를 협박한 뒤 금고에서 5만 달러의 현금을 양동이에 담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렌데일 경찰국은 렌초 쿠카몬가에 사는 올해 47살의 용의자 레이문도 브레타도를 체포해 보석금 없이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물로 압수한 총은 모형으로 확인됐으며 양동이 속 돈은 불과 수천 달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은행 CCTV에 포착된 강도 용의자, 창고 직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문구가 담긴 쪽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주 뒤 다른 은행에서 강도가 나타났는데 인상착의와 협박 쪽지의 필체가 앞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2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용의자가 최소 2명이고 이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또 다른 은행에 강도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인근 지역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7살의 리키 무어와 24살의 제커리 휴스를 모두 4건의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법당국이 중가주에서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26명의 갱단원을 체포했습니다. 100여 채의 가택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중가주 지역 사법당국이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지역 갱단원 26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작전을 오퍼레이션 나이트메어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난달 고센에서 일가족 6명이 살해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벌인 합동 검거 작전입니다. 당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2명의 갱단원을 체포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은 4일 동안 진행됐으며 지역 경찰은 물론 FBI 등 모두 17개의 법 집행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갱단원을 찾기 위해 영장을 받아 수색한 집만 해도 모두 97채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교도소 내 갱단원들도 추적에 나서 23건의 감방 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노르테노와 수레노스라는 2개의 갱단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갱단원들의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began to tighten from all across the state of California, all the way down into the Central Valley, and we quickly learned that it was going to be right here at home. Rivalry gangs between the Norteños and the Sureños, which we have all heard of many, many times. 이번 작전으로 경찰 당국은 불법 총기류와 탄약, 메스암페타민과 코케인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총기류를 제작해 다른 갱단원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갱단원들이 지난 살인사건과 연관된 갱조직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초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4일쯤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인데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공식 출범은 6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은 중단되고 재단 자체도 폐지됩니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200여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관계부처와 동포재단으로 분산된 업무가 하나로 통일돼 민원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5세가 넘는 고령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신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르자는 제안에 국민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폭스뉴스는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을 상대로 정신검사를 해야 한다는 공화당 대선 주자의 주장에 주류 미국인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령 정치인 대상 정신검사 주장은 이달 중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내놓은 제안입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는 반대, 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엔에서 일한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과 함께 20세기 정치인을 계속 신뢰한다면 21세기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등 새로운 세대 정치 필요성을 피력 중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 주장은 현재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 시 최대 걸림돌로 고령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재선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82세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 공세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1946년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76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역시 고령에 속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3%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28%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꼽았으며 헤일리 전 대사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7%를 받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4%로 전달 45%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전직 공무원이 오히려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멕시코 태생인 로드리게스는 관세 국경보호국에서 20여 년간 일하며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관들이 그가 멕시코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사람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멕시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추방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데 재판부는 추방 취소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용 항공기가 네바다주 북부에 추락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금요일 네바다주 북부에서 발생한 의료용 헬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밤 9시 15분쯤 리노에서 남동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스테이지 코치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조종사와 간호사, 구급대원과 환자 가족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기가 지난 2002년 생산됐으며 이번 사고가 겨울폭풍 등 악천후와 관계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30대들이 이전 세대들에 비해 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밀레니얼 세대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2007년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이후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기회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집계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조 8천억 달러로 지난 2019년보다 27%나 증가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 탓에 신용카드 부채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 신용카드 연체율이 감소한 고령자들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의 연체율은 급증했는데 이 같은 부채 증가가 세대 간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상승폭을 줄이나 싶더니 오후 들어 다시 급등했고 1320원 선을 넘어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석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올릴 거라는 전망은 늘고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는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자체가 달러의 어떤 강세를 촉발을 했고요. 여기에 내일 나올 우리 수출 실적과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거란 우려도 환율을 자극했습니다. 코스피는 1% 정도 하락했는데 특히 외국인은 어제 하루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8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은 지난주 이후 1조 원 넘는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제도 더 부진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발표될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 긴축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환당국은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